본질적으로 우리 서민기업,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두 번째 추경이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첫 번째 추경이죠. 정부는 오늘 23일 국회에다 이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30조 5천억입니다. 2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차 추경 전체 규모는 30조 5천억. 이 중에서 10조는 이제 세입 경정이어서 네. 또 20조짜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큰 규모는 30조 5천억입니다. 편성 배경, 추진 방향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 네. 세부안을 하나씩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적 환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성장의 동력이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긴급 추경을 통해서 내수 살리기, 소비 진작에 나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성장률 자체가 4분기 연속 사실상 이제 0%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뭐 어찌 보면 좀 늦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건설 투자 쪽에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 지금 시장 얘기 들어보면 뭐 아우성입니다. 지금 거의 뭐 건설 경기가 너무 망가져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지방 쪽은 특히 그렇죠. 네, 지방 부동산이 지금 너무 안 좋죠. 건설 경기가. 그래서 이런 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무엇보다 서민이나 소상공인분들의 그 내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돈이 안 돌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민생 경제가 안 좋다, 망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긴급하게 된 추경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만에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서고 2주 만에 이 추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특징이고요. 지금 정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제는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재정을 쓸 때는 이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책이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사실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이 추경에 대한 정당성 아니면 추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추경안은 이제 두 가지 주제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요. 다른 하나는 민생 안정입니다. 네. 이걸 내용이 저 밑에 쭉 있고 하나씩 볼 텐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특징이 좀 있다고요. 네.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번 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추경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례 없이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추경한다 하고 어느 정도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이번에 정부 추경안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긴급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경안입니다. 대부분이 사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생 경제가 원하는 목소리를 담아냈고요. 세 번째로는 철저하게 실용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제 아낄 건 아끼고 쓸 땐 쓴다.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예산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 진작 부분에서 좀 본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한 15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여기에 이제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조 3천억 원 정도, 소비 인센티브 1조 원,
뭐 건설 경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조 7천 원 정도가 이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민생 안정에 이제 5조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가 안정이라든지 뭐 지방 재정 보강해서 이제 한 2조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구직급여, 고용 안전망에 1조 6천억 원, 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에 1조 4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세입 경정으로 10조 3천억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경기 진작이라든지 민생 안정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축 경기 진작 그리고 민생 안정입니다. 이 경기 진작에는 15조 2천억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진작 15조 2천억. 좀 굵직굵직한 사안들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네. 전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한 게 바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과거에는 지원금을 불렀다가 이제는 현금 코로나 지원금이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쿠폰으로 지금 이름이 됐는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전 국민은 일단 15만 원이 기본적으로 1차에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좀 편할 텐데요. 네. 일단 1차 지급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나오고 있죠. 15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상위 10%는 좀 다릅니다. 이게 2차 추가 지급이 소득상위 10%는 받질 않고요. 그래서 1차 지급만 받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국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90%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15만 원 1차 받고 차상위가 30, 기초수급자가 이제 4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네. 특징이 1차와 2차를 나눠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 2차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2차 추가 지급 때는 소득상위 10%는 받지는 않고요. 일반 국민은 이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차상위 기초수급자 10만 원 이렇게 돼서 이제는 총 합계가 소득상위 10%는 15만 원, 그다음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전 국민이죠. 그다음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으로 이제는 정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겠지만 일단 정부의 안이 그대로 아마 통과될 거라는 뭐 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일부 보도에 보면은 일반 국민 기준으로 보면 네. 4인 가족일 경우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가구 기준으로 맞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다 나가서 네. 25만 원 곱하기 4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가구당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21년도에 코로나 시절에요. 예, 네. 그때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는 한 명당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전 국민 대상이다. 전 국민이니까 한 명당이에요. 그래서 네. 4인 가구다. 그러면 이제는 곱하기 4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일반 국민은 25만 원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현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그다음에 이제는 선불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제는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현금 만약에 이게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저축하시거나 딴 데 또 투자하시는 데 쓰시거든요. 이거는 소비 진작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4개월 안에 쓰도록 만들 거다. 예. 그래야지만 소비 진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이나 시장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자랑 상품권도 이제는 기타 소비 지원책에도 1조 원 정도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고요. 지역자랑 상품권도 이번에 사실상 그 1차 추경 때 4천억 원이 더 추가됐었고 이번에 한 6천억 원 정도 추가되면서 총 1조 원 규모가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 고효율 가정구입 시 이제는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네. 냉장고, 에어컨 사실 때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많이 사실 텐데 고효율 기기를 사시면 됩니다. 에너지 등급 1등급짜리 사게 되면은 최대 30만 원을 이제 환급해 주거든요. 요것도 예산을 좀 늘려놨다는 부분 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숙박, 영화, 전시 이런 5대 분야의 할인 쿠폰이 순차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영화 좋아하시고 문화생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쿠폰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영화가요 6,000원 1회당 할인 규모가 6,000원 되는데 이게 4회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같아서 한 번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몇 회로 나눠서 계속 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받으면 저는 손해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무서운 게 이게 쭉 들어야 되는 게 무서워요. 네. 왜 네. 선착순입니다. 네. 이게 예산 소진되면 끝나는 이게 소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꼭 받을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예산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갖고요. 네. 문화생활 즐기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에 건설 경기, 특히 지방 건설 경기 또 PF 쪽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PF 문제가 사실상 끝나지 않은 문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건설업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건설업계 살리게 나섰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2조 7천 원 정도 이제는 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PF 사업장 지원에 이제 8천억 원 정도가 쓰여지는데요. 앵커리츠 조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써서 리츠에 이제 투자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면 리츠에서 또 건설업계로 이제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지고 PF 특별보증 들어갑니다. 요거 같은 착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공 단계에서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자금 공급이 될 것이고요. 준공 전 이제는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1만 호를 이제 매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안심 환매가 이제는 도입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타 SOC 조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도, 도로, 항마 이런 데 이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국립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이제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영한다, 환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실 뭐 PF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충분히 예산 투입이 돼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또 신재생 또 스타트업 이 분야에도 이제 1조 2천억이 함께 경기 진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또 한 축이 민생 안정이죠. 민생 안정 5조 원인데 자, 평론가님 네. 여기에 이제 아마도 많은 뉴스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분들의 채무 조정, 이 비탄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는지 네. 또 이게 어떤 경제 효과를 일으킬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냐 그러면 예. 정확한 정보를 모르셔서 많은 분들이 왜 소상공인을 비탄감 해주냐, 이게 맞는 거냐, 성실상환제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내용을 알면은 이게 아무나 탕감해주지 않는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으로 해서요. 특별 채무 조정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제 배드뱅크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장기 연체 채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각시켜 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대출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 무담보 채권에 대해서 사실 소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담보 채권이면은 담보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담보 채권은 뭐냐 그러면 소액 카드 연체된 거나 아니면은 뭐 통신비 안 낸 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민생에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는 채권이 소각시켜 준다. 한마디로 비탄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상환자 분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7년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이라면요 거의 사회생활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나서서 재기 지원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본다 그러면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각 113만 명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새출발 기금도 확대가 되는데 원래 있죠, 새출발 기금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90% 원금 감면 확대 대상자가 원래는 취약계층만 됐었거든요. 여기에서 한 부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저소득층이 이제 추가가 됐고 대상 기한 연장도 2024년 11월까지의 사업을 하신 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2025년 6월까지로 또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바뀐 부분이고 성실 회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상환이 있는데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성실 상환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저겁니다. 성실 회복 프로그램. 성실 상환하신 분들은요. 분할 상환의 기회를 줍니다. 7년에서 15년. 그다음에 이자도 일부 지원해 주거든요. 3천억 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지원금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원래 폐업을 하면 400만 원까지 그렇죠. 지원이 돼요. 예.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서
600만 원 폐업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 지원금이거든요. 이걸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 지원금으로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번에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이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2차 추경 민생 안정 한 항목에 이제 고용 안정망이 있고요. 고용 안정망엔 1조 6천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고용 안정망 강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용노동부 관련돼서 이제는 예산안이 추경 예산이 나온 건데 일단 2차 추경서 1조 5천억 원을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 일자리, 보장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실업급여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고용 안정망이 더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건설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설 쪽,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늘려간다. 그래서 수급 인원이 지금 예상 보니까요, 18만 명 정도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망이 더 확대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청년층 맞춤 훈련 고용 인프라 강화도 이번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일반고 특화 직업 훈련에 예산안이 투입이 되는 거여서 청년들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로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민생 안정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규모를 81억 원 좀 늘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나오고 있죠. 네. 이 예산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취업과정에 대한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제 우리가 2차 추경, 1차도 있는데 또 이렇게 급박하게 2차를 하는 이유, 그만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자, 이번에 2차 추경까지 가게 되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에 어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기재부에서는 연간으로 보면 0.2%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이제 0.1%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기재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 이거보다 사실상 간접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 아시겠지만 3,000포인트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효과라는 게 정부가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 환경 너무 안 좋아도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좋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간접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저는 평가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민간 쪽에 이제 돈이 흐른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확실히 줬기 때문에 저는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추경이 좀 더 빨리 됐었어야 된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1분기에 물론 1차 추경이 됐었지만 그 전부터 사실상 재정 지출을 좀 늘려갔어야 된다라는 아쉬운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과연 지출 구조 조정 없이 이렇게 추경해도 괜찮은가 또 이런 의문. 우리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뭐 이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함께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부는 그겁니다. 일단은 아낄 건 아낀다. 근데 어디서 아끼느냐? 지출 구조 조정. 어디서 아끼느냐 본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유엔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딱 예산을 짜놨는데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이제는 더 많이 짜놓은 거예요. 그럼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아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공해차 전기차에 대한 판매 저조 때문에 이게 또 많이 안 나갔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는 또 모아서 이제는 충당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낄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아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세입 조정이 좀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상 예산 세출과 세입을 이제 맞춰간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관리재정 수지가 지금 좀 3% 넘어서 이제 4.2% 마이너스 4.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적자가 이제 110조 원 이렇게 이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물가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는 시장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재정 적자 상황에서 또 재정 지출을 더 늘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재정 준칙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경직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준칙 한다 하지만
재전 주식 마이너스 3%못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직성 있게 가면 오히려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그러니까 유연하게 가겠다라고 이제 정부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관리재정수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켜나가면서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이번 그 추경안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확실히 그거는 확실합니다. 일단 추경을 해야지만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거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체력이 허락해지면 보약 한 채 지어 먹듯이 일단은 지금은 이제 보약 한 채 지어 먹을 타이밍이거든요. 자주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자주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경안이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거고요. 확정이 되면 조만간 이제 시장에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자금이 풀릴 것이고 이런 유동성이 또 경기 살리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차 추경에 대한 정부안을 아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네. 넘어가고요. 국회에서 최종안이 또 확정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